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와 춤을 박종현입니다. 지난주 금융시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서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서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는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지난주 15명에 불과했던 확진자가 일요일 현재 기준으로는 27명까지 늘어났는데요. 물론 완치자도 3명 있기 때문에 아주 비관적인 전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전히 계속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주간 전망소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살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면 제가 지난주에 주간전망소 시간에 만약에 여기서 패닉 셀링이 나타나면 추격 매도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저가 매수 시점을 좀 고민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제 지지선으로 이 코스피 기준으로 한 2090선 정도가 120일 이평선 경기선하고 만나는 지점이라서 이 이하로 하락할 때는 쫓아가면서 파는 건 좀 자제합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실질적으로 딱 그 부분 찍고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급등을 보여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상대로 주가가 추가 하락하지 않고 좀 지지받은 부분들은 조금 저도 예상대로 됐네라고 했지만, 이렇게 또 주가가 빠르게 반등할지는 사실 저도 몰라서 주 후반에는 조금 이거를 계속해서 좋게 봐야 되나라는 좀 고민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수준으로 보면 지난주 월요일날 2090선 깨진 2085선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지난주 목요일날은 2228까지 갔다가 금요일날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요. 지금 이제 주가의 움직임만 보면 마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모두 끝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고요.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다시 고점 부근에 와버렸고,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다시 한 상황이고요. S&P도 마찬가지고, 상해 증시도 춘절 이후에 첫 개장할 때 8% 급락했다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장대 양봉이 쭉쭉쭉 나면서 물론 이제 고점 대비로는 상당 부분 떨어져 있긴 하지만 바닥 대비로는 거의 절반 이상을 회복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하면서 심리적으로는 뭔가 좀 사건이 마무리된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는 어쩌면 또 주가의 반등이 너무 현재 사태를 좀 낙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말 내내 저도 다시 이제 계속 관련 뉴스를 보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우한바이러스.kr 이거 괜찮은 유용한 사이트라고 소개해 드렸는데요. 보니까 신문에도 나오고 많이 소개됐더라고요. 역시 정보의 이런 전달은 되게 빠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기준으로 37,000명 이상으로 확진자가 늘었고요. 사망자도 지금 813명을 늘어나서 지난번 사스 때의 사망자를 지금 가뿐히 넘어섰고, 현재 수준이라면은 메르스 때의 사망자 수도 시간 문제일 정도로 여전히 아직은 이렇게 뭔가 진정되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사망자가 좀 늘어나는 속도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더 늘어나진 않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좀 이른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지금 일요일 오늘 3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27명까지 감염자가 늘어났습니다. 물론 완치자가 총 3명이 있긴 한데 역시 아직은 조금은 이렇게 안심하기는 이르지 않나 싶고요. 특히 오늘 이제 3명의 확진자들은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북경에 다녀와서 1월 말에 귀국했는데 할머님께서 먼저 증상이 심해서 확진 판정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나중에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런 상황인데요. 아직은 이게 완전히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제 후베이성 말고도 다른
쪽 가서도 이렇게 감염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장담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사무실이 이제 그 시청 쪽에 위치해 있는데 확진자가 그 롯데백화점 소공점을 그 왔다 갔다 해서 뭐 거기도 지금 뭐 거의 3일 동안인가 영업 폐쇄하고 뭐 GS 홈쇼핑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걱정되는 게 이제 사망자는 사실 여전히 낮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뭐 심각한 전염병은 아닌데 감염률이 높다 보니까 확진자가 어디를 왔다 갔다더라 라고 한다면 거긴 지금 폐쇄돼 버리죠. 그러다 보면은 경제활동에 상당한 위축을 지금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지금 뭐 백화점, 그 다음에 뭐 또 항공 쪽이 또 여행업 뭐 이런 쪽은 완전히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고 관광객도 지금 급감을 하고 있죠. 주요 관광지의 서비스업들은 이게 참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중국의 부품들을 수입해다가 제조를 하는 자동차 쪽도 지금 공장이 지금 멈춰설 위기에 있고, 그래서 아직은 이 신종 코로나의 확진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또 이에 따른 경제적인 악영향들은 이제 막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지난주에 빠르게 반등한 부분들은 상당히 반가운 일이긴 한데, 여기서 주가가 뭐 다시 전고점 수준까지 뚫고 올라가는 장을 바로 기대하는 거는 또 너무 과한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어느 정도 지지선을 조금 한 번은 확보했다. 그 다음에 생각보다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 기회가 좀 저가 매수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의 좀 긍정적인 부분을 사되 너무 빠르게 안심하는 거는 조금은 저는 다시 또 반대로 봤었을 때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사스나 메르스 때에 비하면 이 고점과 저점의 형성 시기가 매우 빠르고요. 또 하락폭도 상당히 제한적이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중국이 대규모의 유동성 공급을 해준 부분이 있고요. 또 미국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에 제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지표가 지금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서 반등이 나와줬어요. 지난 언제입니까? 2018년 7월 정도 고점 찍고 쭉 떨어지다가 지금 거의 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가 지금 빠르게 좀 반등을 해서 미국 쪽의 경기 사이클이 조금 이제 개선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일단은 신종 코로나 부분보다는 기존의 경기의 반등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좋게 읽혀졌고요. 또 이 중국이 대미관세에 대해서도 뭐 절반으로 인하를 해주면서 잊고 있었던 1단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작용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가 뭐 재선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좋게 작용을 했는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주가의 패닉을 막고 급락하는 부분들을 막아주는 거는 분명하지만, 여기서 지금 더 치고 올라가려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진정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인 충격이 어느 정도 좀 가늠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다시 조금 뭔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주식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반등했던 섹터들 보면 역시 전기전자 섹터가 빠르게 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할 것 없이 올라올 때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포트 전체로 봤었을 때는 IT 대형주와 중소형 소프트웨어 쪽으로 포트를 중심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서 최근 시장에서 급락했던 종목들, 이런 쪽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부분이 조금 진정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저가 매수 기회를 같이 살펴가는 이런 일종의 좀 바벨 형태의 포트를 가져가고 전략을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외국인들이 지난주에 거래소 시장, 코스닥 시장 모두 사주면서 일단은 조금 외국인도
과한 공포감은 보여주진 않았습니다. 다만 앞서 했던 것처럼 이제 지수대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수가 낮은 수준에 있었을 때는 이제 호재에 민감해지만 지수가 또 위쪽으로 올라오면 또 악재에 민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쫓아가는 매수는 자제하자. 빠질 때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보고 추세는 일단 살아있는 게 확인됐다는 부분에 만족하자. 뭐 이 정도로 주식시장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지난주에 주가가 빠르게 올라오면서 금리 레벨 전체적으로는 조금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긴 했는데요.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 지난주 금요일날은 또 상당히 좀 하락세를 보였어요. 지난주에 그 금요일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비농업 일자리 수 증가수가 예상치가 15만 명 정도였던가요? 근데 지금 한 20만 명 정도 이상 나와줬고요. 또 시간당 평균 임금도 3.1% 하면서 이 고용시장에서도 이제 임금 상승이 좀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이 신종 코로나 문제만 아니면 경기가 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확인돼서 금리가 올라오긴 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미국 주가도 그렇고 채권 금리도 그렇고 이 중국 쪽의 경기 타격에 대한 우려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좀 금리도 다시 빠졌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 1분기에 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지난해 6.0%였는데 1분기에는 4%대까지 급락할 거다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연간으로 보면 한 0.3에서 0.4%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은 5%한 중반 전후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고 국내 경제 성장률도 원래 한국은행이 2.3% 올해 예상을 했는데 0.1에서 한 0.2 정도는 조금 하향 압력이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한 2, 3월 정도에는 진정된다라는 그래도 낙관적인 전망하에서의 이 정도 성장률 전망치 하향이고 이게 만약에 뭐 5월, 6월까지 장기화 된다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성장률의 하락폭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금융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뭐 한 2, 3월 정도면 잡히지 않겠어? 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깔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실제화 된다고 한다면 현재 수준이 정당화되지만 생각보다 길어진다고 한다면 아직도 주식시장이라던가 금리 부분이 아래쪽으로 향하는 리스크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채권 금리도 지금 뭐 바닥에서 반등했다가 지금 살짝 지금 다시 떨어졌는데 국내 금리 같은 경우도 아직은 조금 아래쪽에 그 힘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추세가 완전히 아래쪽으로 가는 건 좀 이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금리가 여기서 빠지게 되면 오히려 그 뭐 연초에 조금 높은 금리에 샀던 채권들은 차익 실현하면서 다시 금리가 반등하면 한 2, 4분기 정도에 좀 더 높은 금리의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정도로 제가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달러화의 강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났어요. 전체적으로 이 달러환 환율, 우리 환율이 좀 떨어지고, 조금 환율 시장 개선된 부분 보이긴 하는데, 뭐 미국 경제지표가 잘 나온 와중에 이 신종 코로나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역시 또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까지 와 있는데요. 뭐, 과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브렉시트 현실화되고 노딜 브렉시트 얘기가 나오면서 좀 파운드와 약한 부분, 유로화 좀 약해진 부분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신흥국 통화 기준으로는 신흥국 통화도 좀 강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달러가 선진국 통화 대비로는 강하지만 신흥국으로는 조금 약한 형태이고, 원달러 환율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역시 1200원 선은 쉽게 올라가기 어렵다. 1190원대 정도에서도 역시 한 고점이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바로 떨어지긴 어렵고 조금 아마 고점 부분에서 노는 이런 형태가 좀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현재 이 주식이며 금리며 뭐 환율이며 한번 요번 쇼크에 의해서 반응은 했고 어느 정도 바닥 부분들 또 고점 부분들 다 확인이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바로 방향을 바꿔서 하기보다는 그 확인된 저점 그 다음에 뭐 환율로는 고점 이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이 부분들이 단단해지는 그런 시간적인 흐름들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50불대 지금 급락했다가 지금 5팩에서 감산 얘기 나오면서 조금 지지되고 있는데, 역시 여기도 더 빠지기 힘들 것 같고 50불 전후에서는 어느 정도 지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가장 눈에 띄는 지금 자산 그 시장에서의 가격 변수 하나는 이 비트코인인 것 같아요. 한때 800만원대가 붕괴됐던 비트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요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1178만원까지 지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비트코인이 일종의 그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뭔가 예측하기 어려운 이런 그 불확실성들이 커지면 금하고 비슷하게 자꾸 지가 안전자산인 걸로 인식이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가상화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 뭐 개인 투자자들도 자기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을 일정 부분이라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좀 가져가는 게 뭐 최근 세상에서 나름 뭔가 그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형태가 아닐까,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주 시장 전망 동향하고 향후 시장 바라봄에 있어서 정리 드리면 그거예요. 과도한 공포감에서 주가가 폭락하면 쫓아가서 매도하지 말고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보자라는 거였고, 지난주 그게 이루어졌는데 시장이 또 빠르게 반등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흥분해서 바로 쫓아갈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은 지수 레벨이 다시 폭락하기 이전 수준으로 거의 상당 부분 회복을 했기 때문에 여기선 다시 조금 더 향후의 진행 상황을 지켜봐가면서 일단은 추격 매수보다는 관망하고, 다시 또 빠지면 저가 매수 기회를 한번 기다려보는 쪽으로 시장은 접근하자. 주식은 그렇고 뭐 환율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다음 주에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또 이벤트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뭐 사실 아주 중요한 이벤트들이 딱 눈에 띄어 보이진 않아요. 약간 루틴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일단 뭐 월요일 날에는 중국에서 뭐 물가 지표 나오는데 뭐 이거는 지금 사실 별로 관심은 아닌 것 같고, 화요일 날 우리나라 10일까지 수출 증가율 나옵니다. 관세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사실 10일까지 수출은 숫자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뭐 약간 20일까지 수출까지 지켜보는 게 맞는데, 지금 웬만해서는 2월 달부터는 수출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능성은 얼마나 이제 10일까지 보여주는지가 중요하고, 특히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확산됐기 때문에 혹시 예상했던 수출의 반등 시기가 좀 늦춰지진 않을까, 이제 이 부분들이 10일까지 수출 시점을 보면 좀 어느 정도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1일 날 발표되니까 11일 화요일 날 아침 되시면 관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하고 수요일 날에는 파월 의장이 그 의회에 참석을 해서 합동경제위원회인가에서 이제 증언을 해요. 경제 여건이나 뭐 통화정책 대해서. 화요일 날에는 하원에서 증언이 있고 수요일 날은 이제 상원에서 있는데, 지난번 FOMC에서 아직 뭐 이 신종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향후에 경기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을지 조금 지켜보겠다, 이렇게 좀 멘트를 한 바 있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상황들이 상당히 좀 심각해졌으니까 파월 의장이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게 지금 통화정책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FF 선물 시장, 즉 연준의 연방기금금리가 거래되는 시장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6월달 FOMC 전까지 금리가 동결될 거란 전망은 한 절반 정도고요. 절반에 가까운 수준은 한 번 내지는 두 번까지도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쪽의 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이 신종 코로나의 어떤 그 악화되는 부분들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치도 조금씩 지금 바꿔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은 그래도 과반은 동결 쪽의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과연 그 파월 의장의 멘트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시장의 이 기대감이 연준이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아니면 안 할 거다 라는 쪽에 조금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연준은 상반기까지는 금리 동결로 기다려 보지 않겠냐라는 쪽인데 최근 상황이 뭐 이거는 누구도 쉽게 예단하기 어려우니까 기본 전망을 그렇게 한 상태에서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 항상 열어두고 접근해야 되겠고요. 금융시장은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살아있는 생물체이기 때문에 예측한 대로 안 가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단 기준을 세워놓고 이 기준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새롭게 벌어지면 기준에서 우측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예측과 전망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새로운 환경이 바뀌는데 나는 무조건 예측했으니까 이 방향으로 갈 거야. 이거는 바보죠, 바보. 운용할 때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할 때는 전망을 하고 고수했는데 지금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전망하고 고수하지 않아요. 계속 바꿉니다. 그게 뭐 아주 부안해동하면 안 되겠지만 자기가 세워놓은 전망의 근거들이 바뀌게 되면 실제 전망도 바꾸고 그에 따른 전략도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1월달 물가가 나오는데 최근에 미국 지표들은 괜찮아요, 상당히. 고용지표 괜찮은 모습 보여드렸고 물가 상승률도 지금 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월 물가도 지금 전망치가 한 2.5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쪽은 확실히 이 트럼프 정부의 감세 정책, 재정 확대 정책이 약발을 먹고 있고 1단계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합의 이후에 불확실성도 제거되면서 경기가 이렇게 탄력 있게 올라오는 그런 판인 상황이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신종 코로나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얼마만큼 이 부분에 악영향을 줄 거냐인데 미국 자체에는 사실은 악영향은 없어요. 이제 중국이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으면서 미국도 중국과의 어떤 교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이제 간접적인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연준은 아직은 지켜볼 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연준 늘 항상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그러한 문제들이 미국 경제를 훼손시키고 연준의 전망을 비틀게 될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액션을 취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이 연준의 전망에서 크게 미국 경제가 벗어나 있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준이 대응하는 시기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반응한다면 그건 상당히 후행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거다. 현재 미국의 경제 여건, 고용시장, 물가 지표를 보면 연준이 쉽게 금리 인하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요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관건은 3월까지 RP 시장을 통해서 유동성 공급해주기로 했던 거, 그 다음에 6월까지는 단기 재정증권 매입해주기로 했던 부분, 뭐 요 부분은 계속 유지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연장할 건지 아닐 건지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힌트를 좀 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땐 더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1월달 금융시장 동향이 발표되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 대출 증가세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강한 이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월 달에는 얼마만큼 이 대출 증가세가 꺾였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얘가 어디랑 연결되냐면 결국 한국의 통화정책과 연결이 돼요. 지금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즉각적인 타격을 받고 중국과의 교역도 크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여전히 금융안정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대출 규제가 상당히 워킹을 한다면 이제 반대급부로 오히려 통화정책은 경기만 보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 측면에서 대출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가 한은의 운신의 폭을 넓히냐 안 넓히냐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 부분 좀 확인하자는 거고요. 기재부도 이제 그린북을 내놓는데 1월 달에 그린북에서는 경제 여건에 긍정적인 부분 평가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요번 이 신종 코로나 불거지기 전이니까. 근데 지금은 아마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좋은 얘기를 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저녁에 되면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신뢰 지표가 있는데 뭐 소비자 판매,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미국은 지금 3개월 연속 이상 소매 판매 증가율이 플러스권 보이면서 상당 부분 괜찮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랑 주요 이벤트 살펴드렸고요. 오늘 제가 조금 그 멘트가 좀 길어졌는데 하여튼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장인데요.
시장이 진짜 갈 때는 변동성이 좀 줄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급락한 다음에 급등했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요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벗어났다라고 안도하기에는 조금 이른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다시 또 냉정해져서 추격해서 매수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시장이 좀 지지해 나가는 것들을 확인하고 또 요번 그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들을 좀 확인하는 현재 지수대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또 잘 시장에서 건승하시길 바라겠고요. 요즘 상당히 어디 뭐 외출을 하고 어느 모임에 가고 어디 여행 가고 이게 상당히 좀 망설여지는 그런 시기예요. 뭐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과 오히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로 또 삼는 것도 현명한 대응 방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조금 더 좋아진 또 개선된 그런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경제자충을 박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뵐게요.